자, 194페이지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나오는데, 도시개발구역은 이제 맨 처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죠. 그래서 개발계획이랑 구역 지정까지 이어서 좀 설명드리고 문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발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도시개발 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처음에는 계획을 만들어야겠죠. 그 계획이 이제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시기입니다. 언제 수립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에 부합하게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고,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는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그게 바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여기 안에 주거 기능만 넣는 게 아니라 주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개발계획을 누가 수립하냐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개발법 왔으니까 지정권자가 싹 다 해야겠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정권자가. 자,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보면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데, 개발계획은 원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 요게 첫 번째,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미개발지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첫 번째, 자연녹지, 두 번째는 생산녹지. 다만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일 때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외지역, 도시외지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일 때, 이런 데를 묶어서 제가 이제 미개발지역이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다만 여기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 개발계획의 내용인데, 그냥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사업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하나만 유의하셔야 되는 게,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저 뒤에 나오는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지구단위 계획. 오케이?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다 들어가는데, 다만 빡세다, 요거 있어. 빡세다.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자, 미국공, 요걸 미국공이라고 했죠? 미, 구, 공, 요거는 순서를 바꾸는 거, 거꾸로 아예.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하면은 요걸 찾아야 되죠. 근데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하면은 빡세다. 그래서 빡세다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네 번째가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는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중에서 언제 동의를 받죠? 환지 방식일 때. 수용은 아니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일 때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계획이었죠. 개발계획. 자,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구역을 지정합니다. 개발계획 수립 후 이제 구역 지정. 구역 지정에서도 똑같이 제목을 몇 가지 붙여보면은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라는 거죠. 누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 지정하는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 이상이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 효과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요건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제 사유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지에 관한 내용들. 자,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라는 거죠. 우리 노트는 계속 따라오시면 되죠. 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노트 20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정하냐 하면은 제요라고 했죠. 제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으시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이랑 요청.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지정하는 사람, 당연히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은 지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보면 원칙은 시, 도, 대도시 하기 전에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제가 대전제를 관리계획의 결정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관리계획 결정이랑.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이랑.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관리계획 결정권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해서. 근데 예외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둘 이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국장이 하는 거죠. 국장이. 그래서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장. 두 번째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제안하고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이 제안과 요청을 국장에게 직접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다섯 번째는 국장에게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하고 요청하고. 요걸 제가 묶어서 천국이제요라고 했었죠. 천국이제요. 이렇게 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인데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각종 공사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등등.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딱 두 가지. 국가철도공단이랑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요 두 가지가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제안을 국장에게 하겠다. 그 다음에
국장에게 요청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따로 면적 요건 같은 건 없죠. 요 사람들이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쳐 지정할 때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장이, 그 다음에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가 나머지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제안을 하고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 요게 지정권자. 그 다음 나머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뭐 의견 듣는 건 의견 듣는 거, 주민한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자문.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이죠. 이 제안은 이제 시행자 파트에서 나오는 거긴 합니다. 시행자에서. 근데 보면은 여기 시행자가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자 파트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지정의 절차니까 저는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다만 시행자 중에서 여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이러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바로 제안을 국장에게 하겠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행자가 제안을 한다라는 거. 시행자가. 다만 이 제안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 지자체, 그리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 제안하려고 할 때 이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합니다. 민간은 민간 시행자만. 그 다음에 제안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만약에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면적이 큰 행정구역의 장에게 제출을 하죠. 이렇게 제안을 받은 사람들은 답변을 해줘야겠죠. 결과 통보하는 기간이 1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행자와 협의해서 그 제안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역시 뭐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 1개월이라는 거.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서는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서는 1개월. 요게 누가 지정하냐라는 거죠. 누가 지정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냐라는 건데 역시 관리계획 결정 절차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밑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정합니까? 제요. 어떻게 지정합니까? 밑으로인데 지정하는 절차는 맨 처음에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관리계획이랑 마찬가지로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해서. 자, 기초사는 할 수 있다라는 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사는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초사는 하여야 한다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데 의견은 맨 처음에 공람시켜주겠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이제 관리계획에서는 열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공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한테 건 건 대부분 이제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고 공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하는 기간이 3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의견 청지에서 숫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N은 공람 공고를 할 때 일간신문에는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N은 공람 기간이 끝난 후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뭐 지방이 할 때는 지방이랑,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랑, 당연한 거고, 이 협의를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두 번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얘는 협의를 국장과 한다라는 거. 요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래서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은 제안하고 요청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 누가 누구한테 뭘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청국이제요 해서 국장한테 바로 제안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요청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원칙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고,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랑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21페이지 봐야겠죠? 도시개발구역을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리고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 국토를 크게 두 개로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비도시 지역은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다만 비도시 지역 중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 N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 여기를 제가 묶어서 이제 미개발 지역 이렇게 불렀었죠. 이런 미개발 지역들은 면적만 된다라고 그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해서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이 수립되어 있을 때 N은 계획대로, 즉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 N은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대로는 못하겠죠. 해서 용도지역의 개념상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 이 두 군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에 지정하는지, 지정하는데 어떤 규모가 되는지,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여부, 미개발 지역들은 계획 수립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라는 거. 근데 지금까지 봤던 이 기준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쓸 네 군데에서는 위에 있는 면적이라든지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슨 지구라고 했어요. 무슨 지구? 그래서 첫 번째가 취락지구,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다만 여기서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 그러니까 요 네 군데에서는 위에 있는 이 규정들을 아예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 근데 여기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런 데서는 위에 있는 지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렇게 이게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지정했을 때 효과죠.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요거 뭐 개발계획은 간단한 거니까 좀 지워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이 지정이 되면 이 지정된 지역을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을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취락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죠. 취락지구나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그리고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하나 더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다만 1번에 보면은 건축물의 건축인데 그 건축물의 건축에는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게 국계법이랑 차이점.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가 포함된다라는 게 국계법이랑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 첫 번째가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용 응급조치. 재해복구나 뭐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신고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그 뒤에 이제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생업 관련 행위들, 공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토속 채취라든지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다만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을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이러한 행위들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자, 여기 도시개발구역 이 지정이 되는데, 이 지정 당시에 내가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대해서 허가받아서 착수를 해서 쭉 해오고 있는 거죠. 이 사업 계속하려면 원칙은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기득권부. 줄이 삐뚤어져가지고 계속 삐뚤어지는데 30일 내에 신고하고 이렇게 계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랑 그 안에서의 개발행위이고, 그 다음에 분할이랑 결합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떨어진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할 때 얼마라고 했죠? 1만. 결합할 때도 1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하는데, 분할해서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분할되고 나서 분할 후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 다음에 결합할 때에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이 하나 이상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제 사유. 자, 여기 한번 해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그래서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죠.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시행자가 정해지고,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 받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겠죠. 이럴 때.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후속 조치가 안 따라붙으면 해제를 하는데,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얼마 안에 하죠? 3년. 안에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났죠? 공사 다 끝나고 나서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공사 완료 공고일. 요거.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다만
환지 방식으로 할 때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할 수 있죠. 거꾸로. 그래서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뒤에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제 시행자를 정하고 시행자가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겠죠. 이렇게 거꾸로 할 때 얘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 수립은 2년, 개발 계획 수립하고 나서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은 3년, 안 하면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 거꾸로 할 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년, 3년이 5년으로 바뀌는 거죠. 5년으로. 이러한 내용들. 이 해제 사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랑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쭉 풀어보죠. 자, 1번에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죠. 194페이지. 문제집은 194페이지 1번 문제부터 하면 되겠죠. 자, 1번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렇죠? 2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이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다음에 3번에 국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개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법에서 그대로 준용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는 것으로 본다. 효과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을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보는 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 자, 도시개발구역은 여기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 3번 문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네 번째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각종 공사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공사의 장 내지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국가철도공단 내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장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럴 때. 그래서 보면은 1번에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2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사람이 바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각종 장관들 2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30만이라는 요건이 없었죠? 그냥 요청하면 되고. 세 번째, 지방공사의 장. 지방공사의 장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지방공사는 따로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까 각종 공사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딱 두 가지만,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제안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는 원래 시행자니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요청은 행정청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사람이 바로 공공기관의 장,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맞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 역시 맞죠. 그 다음에 4번 분할 및 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 추진과 도시의 경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연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진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니은에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죠.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디귿에 도시개발구역을 제한하는 자가 결합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데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떨어진 지역을 결합을 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자,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 동의를 여기 따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떨어진 지역별로. 그 다음에 리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 대상 지역 각각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도 각각 떨어진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 결합개발 방식으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받는 건 싹 다 각각 따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시행자가 결합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국계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읽어두십시오. 참고로.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3만 제곱미터의 일종 전용 주거지역. 자, 주거지역은 계획 수립 여부를 일단 따지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은.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주거지역,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있든 말든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는 건 이런 미개발 지역만.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어도 관계없고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죠. 근데 지금은 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이 3만 이상이니까 여기는 지정할 수 있죠. 3만이니까 지정할 수 있죠. 1만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공업지역은 2만, 3만 이상이어야 되죠. 3만 이상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 제곱미터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 국가 균형 발전일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일 때는.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 지역이죠. 자,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원칙 아무 말도 없을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5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1만 이상. 1만 이상. 그래서 면적 물어보는 거고, 뭐 6번도 똑같은 문제죠. 지정할 때 보면은 생산 녹지는 1만 이상, 기역에.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니까 역시 1만 이상.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니까 3만 이상. 농림지역은 비도시 지역이니까 별말이 없을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도 비도시 지역이니까 별말이 없으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일종 전용은 주거지역이니까 1만 이상.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상.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10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또는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그냥 이게 기초조사를 모르는 거죠. 기초조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공람 공고를 할 때 일간신문에는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할 수 있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는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N은 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에는 공람기간이 끝나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 다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거.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N은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협의를 국장과 한다. 협의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장에게 따로 승인을 받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경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N은 협의를 국장과 한다. 협의.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협의를 국장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경우 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알려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마시고. 이렇게. 시도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고 나면 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준다. 그 다음에 8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효과로 틀린 것이죠.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1항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3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만 단 취락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 취락지구, 그러니까 3번, 4번은 예외가 나온 거죠. 취락지구나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는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의지해 주는 겁니다.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형도면 작성은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를 물어보는 거죠. 응급조치 허가 안 받죠?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역시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허가 안 받고 그 다음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근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지 않지만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래서 밑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사항이랑 허용사항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설명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노트에도 당연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개발계획의 공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2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미국공이니까 할 수 있다. 3번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 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그 공모에 선정된 자가 시행자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그 사람을 공모에 선정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선정된 개발계획 안의 응모자가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 안을 공모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을 하는 일간신문 및 관보 또는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모기간은 30일 이상, 30일 이상. 정답 지문이 제일 안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지문 이거 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30일인지 90일. 응모기간은 90일. 응모기간이 제일 안 중요하고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를 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1번. 30일 아니고 90일입니다. 90일. 그 다음에 11번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후 수립한다라고 했죠. 수립이니까 미국공 찾는 거죠. 공모, 미개발지역,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그래서 1번에 공모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번에 생산 녹지 맞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외의 지역. 그다음에 4번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주거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되니까 주거지역이라고 해놓은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30% 이하일 때 그러니까 50%니까 여기는 안 되죠. 여기 5번이 정답. 그 다음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하기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 자, 요거 한번 볼 거예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일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때 면적을 산정할 때 N은 국공유지는 포함합니다. 포함. 국공유지는 포함. 그리고 소유자를 산정할 때 공유일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다만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 그리고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 사람 취급하지 않죠. 소유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 동의했다가 철회하면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했죠. 그럴 때는 양도 전, 변경되기 전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사유 토지한테 먼저 받고 그 다음 미달했을 때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받을 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옳은 것 보면은 1번에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포함하죠. 포함.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나서 미달했을 때는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2번이 정답. 그래서 사유토지한테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 그 다음에 3번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됐죠. 그럴 때는 변경된이 아니라 변경 전.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이 아니라 변경 전.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는 각각. 일반적인 공유일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아까 구역을 지정한 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하면은 미국공.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하면은 빡세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박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두 번째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네 번째는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을 찾는 거죠. 그럼 정답이 3번. 이게 박이죠, 박. 14번.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현상의 변경은 이런 것들은 밑에 보면 경미현상이 나오죠. 외울 수 없습니다. 외울 수 없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경미현상을 변경해서 경미현상의 변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미현상이 아니니까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경미현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보면 이번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12m 미만인 것들은 경미현상이라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10%도 있고 5%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보십시오. 참고로. 그 다음에 15번. 옳은 것.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일정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 건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일 때. 환지 방식.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아니고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개발계획의 내용은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들어맞도록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 다음 보전녹지, 생산녹지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N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빠져야 됩니다.
보전 녹지는 아예 지정 대상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공인데 국가균형발전 공모 이건 됐고, 미개발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 그 다음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이 지역에는 보전 녹지는 아예 지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전 녹지는. 그러니까 보전 녹지가 들어가서 틀린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 기준은 당연히 국장이 정합니다. 기준은 국장이. 그 다음에 16번. 개발계획 틀린 것.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미국공 중에 국이죠. 국가균형발전.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는 자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네, 환지 방식으로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3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에 시행자가 조합이 성립된 후에 총회에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개발계획을 지정권자한테 제출을 하면은 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이렇게. 4번.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 포함된다. 네,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뭐뭐뭐가 포함돼야 한다 하면은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 틀린 것.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 후 각 면적은 각각 1만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빡세다. 빡세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8번. 해제 의제된 것으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뒤에 실시계획 나와 있죠? 이럴 때는 3년.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2번.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니까 폐지되거나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기 공사 다 끝나고 나서도 해제가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해제가 의제된 경우 지정권자는 해지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9번 옳은 것.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 도,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가 아니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해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너무 좀 치사하죠, 문제가.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면적 이하의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요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면적이나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미만이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뿐만 아니라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런 데서는 요 위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지문이.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는 때에는 구역의 토지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들. 그 다음에 20번 틀린 것. 공업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 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며 그 면적과 관계없이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네, 그냥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데 있어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주거기능만 넣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개발계획 안에 주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야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장이.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오케이. 21번 틀린 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미개발지역, 도시 외의 지역이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자체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그 다음에 22번. 시도 대도시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국장의 승인, 그냥 시, 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거고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지정할 때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옳은 질문이죠. 그래서 뭐 앞에서 다 봤던 것들이니까 2번은 됐고 2번은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시한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합니다. 제한.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제한하죠. 토지 소유자는 민간 시행자. 토지 소유자는 민간 시행자이기 때문에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지정해야 된다.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 이런 미개발 지역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은 계획대로 즉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 자, 보면은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는 동그라미 하나 넣을까요? 23번 문제 취락지구. 조합을 설립해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시군구는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환지 방식이고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죠. 환지 방식으로서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고 조합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죠.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구면은 1만 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자, 자연녹지지역일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취락지구에서는 저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미국공이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이런 데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취락지구니까. 여기 취락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이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취락지구가 나오면 항상 긴장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마 함정이 있을 테니까. 자, 뒤에 시행자라든지 실시계획부터는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